어제 오늘 현장 분위기 위주로 먼저 스케치를 좀 해봤다면 조금씩 본질로 가보겠습니다. 이 헌정사 최초의 현직 대통령 체포 시도요. 일단 다음 주 월요일까지 법적으로 집행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일단 분위기상으로 공수처는 이르면 내일 체포영장을 집행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공조수사본부 차원에서 협의를 하고 있고 지금 기한 내에 집행할 것입니다. 이미 그 공문을 보냈습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 특수공무집행 방해죄로 의율할 수 있음을 엄히 경고하였습니다. 저희들은 여러 가지 바리케이드, 그다음에 철문 등을 잠그고 체포영장 집행에 응하지 않는 것 자체가 공무집행 방해라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례적으로 오동훈 공수처장이 새해 첫날 기자들 증문즉답 도어 스태핑 형식으로 저 얘기를 했는데 일단 저 내용 보기 전에 장현주 변호사님 달력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을사년 새해 첫날이 밝았고 일단 발부된 건 어제 오전이었고 오늘 1월 1일. 근데 지금 봤을 때 저녁 한 6시 12분인데 오늘 체포영장이 집행될 가능성은 점점 낮아지고 있고 그럼 언제냐? 이번 주 토요일까지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의 애도 기간이란 말이죠. 그래서 원래 예측하건대는 주말 새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 그럼 또 6일은 마지막 날이니까 좀 봐두고 4, 5일 중 특히 5일? 근데 보니까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대통령실이 뭔가 반발하고는 불응하겠다는 입장이 거세기 때문에 새벽에 하거나 혹은 주말에 하거나 이런 거를 좀 공수처가 피하고 싶다는 분위기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공수처로서는 고민이 깊을 겁니다. 지금 달력을 보더라도 다음 주 월요일까지가 영장의 유효한 시한이고 오늘은 거의 다 갔다라고 본다면 사실상 5일이 남아 있는 거거든요. 그중에 평일이 3일 남아 있고 주말이 이틀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여러 예측상에서는 평일보다는 휴일을 택하지 않겠냐 이런 분석도 나오긴 했었습니다. 여러 가지 교통 상황이라든지 이런 점도 고려한다는 것인데 사실상 지금 대통령 관저 앞에 많은 사람들이 좀 모여 있는 상황이고 만약에 영장 집행이 시작된다라고 한다면 더 많은 사람들이 몰릴 가능성 이런 부분도 당연히 공수처로서는 고려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고민들 그리고 시뮬레이션도 지금 돌리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휴일이냐 평일이냐 이런 걸 떠나서 저는 공수처가 지금 사실 대통령 측에서 공간에서 얼만큼 지금 반발을 하고 얼만큼의 저항이 나올지도 예상이 불가능한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빠르게 집행을 시도해볼 가능성도 높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내일이라도 집행을 한번 시도해보고 그리고 이제 어떤 경호처나 이런 그 관련자들의 반발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파악해본 후에 또 다음 계획을 세울 수도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지금으로서는 전혀 반발의 규모라든지 또는 공무집행 방해죄를 적용한다라고 했음에도 과연 어느 정도의 극렬한 저항이 나올지를 예측할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공수처로서는 한번 영장 집행을 시도해보고 관련된 반응들을 살펴본 후에 특히 지금 공무집행 방해죄로 저는 현행범으로 즉시 체포하는 방안도 생각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 들거든요. 만약에 정말 그 영장을 집행하는 정당한 공무를 집행하는 공무원들을 가로막거나 몸으로 저항하려고 한다 이런 경우에는 바로 현행범으로 체포하면서 공무집행 방해죄를 의율할 의지가 강하다라는 것을 보여줄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또 어떤 기류가 바뀔 수도 있는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일단 내일이라도 일단 영장 집행의 시도가 또 나올 가능성은 있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근데 김근식 교수님, 저 오동훈 공수처장이요. 지난번에 이제 여러 국회에 나갔을 때 긴급 체포 얘기를 했다가 또 잠깐 한 발 뺐었던 것도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보아하니 새벽이든 주말이든 아니면 곧바로든 이르면 내일이든 저도 예측이 전혀 되진 않습니다만 대통령실과 물밑에서의 혹은 조율 아니면 자진출두해라 이런 것도 전혀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정말 체포영장이 우리나라 현직 대통령 신부인데도 불구하고 발부됐다는 것만으로도 일단 대한민국 국격이 상당히 손상될 수밖에 없는데요. 만약에 저 집행을 하는 과정에서 불상사가 생기거나 물리적 충돌이 생겨서 문제가 생긴다고 한다면 또 최악의 경우 대통령이 정말 양쪽 팔에 잡혀서 나오는 장면이 연출된다고 한다면 그게 세계 10위 대한민국이 보여줄 장면은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그러면서 본다면 오정훈 공수처장도 조금 스텝을 좀 낮춰서 차분하게 가야 될 필요가 있고요. 대통령 경호처나 우리 윤 대통령도 마찬가지인데 저 개인적인 바람은 그렇습니다. 지금 대통령의 입장은 워낙 완강하기 때문에 공수처 소환에 응하지 않고 끌려가지 않겠다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서부지법의
영장을 청구를 했든 공수처가 했든 간에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 손 치더라도 예. 일단 법원이 발부한 영장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거부하면 그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모습은 대통령이 지금이라도 자진해서 공수처에 출두해서 소환 조사를 하고 거기에 자기 스스로가 계엄에 대해서 정당하다고 이야기를 했고 법적 정치적 책임을 피하지 않겠다고 했고 수사든 탄핵이든 당당히 임하겠다고 했으면 자기 말에 책임을 져야 되지 않겠어요? 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줄 기회가 아직 남아있다고 간곡히 부탁을 드리고 그렇지 않다 손 치더라도 저는 이번에 체포영장만큼은 공수처가 무리하게 집행 안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도과기간이 있기 때문에 1월 6일이 지나면 이 영장은 효력이 상실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그다음에 다시 청구를 하면서 윤곽근 변호사나 대통령 측에서 더 이상 이제는 반론을 제기하지 없도록 공수처가 아니고 국가수사본부가 먼저 나서서 하고 검찰이든 공수처가 영장을 청구하든지 알겠습니다. 서부지법이 아니라 중앙지법이 하든지 그런 논란 소지를 단지 깔끔하게 없애고 법적 절차를 밟아서 다시 영장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해서 예. 대통령이 더 이상 반론을 제기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 저는 대한민국 국회를 위해서 정말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양쪽에다가 정말로. 저기 보면 공수처장은 오늘도 경호처가 철문을 열지 않으면 이거 공무집행 방해다라고 했고 우리는 영장을 발부받았기 때문에 그 체포영장을 집행할 의무와 권리가 있다는 충분한 얘기를 했고 다만 그 김근식 교수가 말씀하셨던 때는 윤 대통령 측은 극렬히 반발해서 아니 공조본 공수처가 왜 내란죄 수사를 하냐 그리고 서울 서부지법에서 본인들 유리한 데 가서 영장 쇼핑 받아온 거 아니냐 극렬히 비판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바로 이겁니다.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영장에 뭔가 예외가 있는 모양인데 법원이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 수색영장을 발부하면서 군사상, 공무상 비밀이 필요한 장소 물건도 강제 수사를 할 수 있다고 적시했습니다. 그러니까 해당 영장을 보면 경호처의 방어 논리가 없어지는 겁니다. 윤기찬 부위원장 생각은 어떠세요? 영장만 보면 맞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영장에 그런 기재를 쓰는 것이 저는 좀 황당한데 왜냐하면 저희 형소법에 보면 예. 군사상의 비밀을 요하는 장소에 대해서 압수수색은 못하게 돼 있어요. 다만 관리 책임자의 승낙이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래서 여태까지 예전엔 청와대와 용산이 압수수색을 못했던 거예요. 이것은 지금만 있었던 일이 아니고 2017년도 특검 시절에도 있었던 일이에요. 근데 영장이 어떻게 됐냐면 이번의 경우에는 이렇게 책임자의 승낙 없이도 압수수색을 할 수 있도록 영장에 기재가 된 거예요. 그렇게 읽혀요. 근데 판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권한이 없거든요. 예를 들면 2017년도에 그 당시 특검이 똑같은 내용으로다가 법원에 소송을 했었어요. 이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승낙을 거부한 이 처분에 대해서 이거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했는데 법원이 뭐라 그랬냐면 의무이행 소송이 없는 우리나라에서는 무슨 말이 승낙해라라는 소송 형태가 없는 우리나라에서는 입법적으로 해결할 일이지 소송할 일이 아니다. 각하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법원의 권한이 없다는 소리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의 구성원인 영장 전담 판사가 이 압수수색에는 또는 체포에는 형사법 110조가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책임자의 승낙 등이 필요 없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권한 자체가 없다는 거죠. 윤곽근 변호사 얘기는. 저는 그 말이 법리적으로 옳다고 생각이 되고 따라서 관할이 어디인지 여부, 그다음에 내란 수사권이 있는지 여부에 관련된 기존의 논란에 더해서 이것은 좀 완벽히 영장에 문제가 있다. 심지어는 영장이 무효다. 이런 주장의 근거로 작용할 여지가 있어서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자 형수법 관련된 이런 주장과 별개로 군사시설보호법에 보면 관전은 군사시설로 고시가 돼 있거든요. 군사시설보호법에 출입을 하려고 그러면 허락을 얻어야 돼요. 그러니까 형수법상의 압수수색과 별개로 군사보호시설인 관저에 출입을 하기 위해서는 허락을 얻어야 되고 그 허락은 군통수권자입니까 그러면? 부대장입니다. 그러니까 55 경비단장인 것 같아요. 아하, 예. 그런데 그 허락 없이 만약에 들어가게 되잖아요. 처벌 조항이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공수처가 만약에 허락 없이 들어가면 그 자체가 처벌 대상이에요. 그러니까 공수처가 못 들어오도록 막는 것은 또 정당한 공무집행이고. 그러니까 이런 법리적인 이상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김근식 교수님과 마찬가지로 라인업이 돼 있으면 이제 변호사가 구성이 돼 있잖아요. 그러면 공수처와 협의에 의해서 뭔가 조사를 할지 어떤 방법으로 조사할지에 대해서 논의하면 될 것이지 지금 대통령이 도망갈 것도 아닌데 체포영장을 집행한다? 글쎄요.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체포영장 관련돼서는 일몰 후 일출 전에는 집행할 수가 없어요. 그 부분은 법에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부터 뭐 아침 5시 40분까지 그때부터 역산해가지고 뭐 저녁 8시 경까지는 집행이 안 돼요. 그러면 만약에 새벽에
심야에 불가능합니다. 혹은 주말에 한다고 했을 때 대통령이 정당하게 불응할 수도 있는 거네요. 그러면 그러니까 새벽에는 못 하는 거고요. 예. 주말에는 그 일몰 후가 아니니까 예. 상관없고 다만 주말에는 지지자가 많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생각이 주중에 할 가능성이 크다. 주중에 할 가능성이 큰데 민주노총에서 3일까지 집행을 안 하면 본인들이 직접 체포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예. 3일까지는 하려고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이제 장현주 변호사 이 부분이에요. 어차피 대통령은 자진 출석할 생각이 없는 것 같고 그런 정치적 비판과는 별개로 검사 출신의 윤곽근 변호사가 뭐라 그랬냐면 형사소송법 그 어디에도 판사에게 그러한 권한이 부여가 되지 않는다. 아니 뭐야 이게 군사공무원 그러니까 경호원들이 방패로 삼았던 법적 근거를 왜 예외로 두느냐. 누구 맘대로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현직 대통령이 살고 있는 공관에 사실 체포영장이 발부된 것 자체가 이례적인 일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결국에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체포영장과 수색영장이 같이 발부가 될 때는요. 통상적인 압수수색영장과는 다릅니다. 그러니까 통상적인 압수수색영장은 당연히 어떤 뭐 집이나 사무실에 찾아가서 증거물을 획득하기 위한 압수수색영장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뭐 군사상 보호시설이라든지 또는 기밀을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는 곳 같은 경우에는 그곳에 들어가서 증거물을 찾다 보면 보안이나 비밀 상황이 셀 수도 있다라는 우려 때문에 책임자의 승낙 없이는 압수수색을 못하도록 막아둔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발부된 수색영장은 결국 관저에 들어가서 대통령의 신병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필요한 수색 부분 이 정도를 확인하는 것이지 뭐 관저에 있는 비밀시설이라든지 어떤 군사적인 비밀들이 유출될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형사소송법 110조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취지가 설치된 겁니다. 사실 이 부분은 뭐 판사의 권한이 있나 없나 이런 문제가 아니라 저는 당연한 법 해석이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예. 이런 이야기들이 영장에 들어있다라고 해서 이 영장이 효력이 없다 이런 주장 자체는 저는 넌센스라고 생각이 들고 지금 적법하게 발부된 영장이기 때문에 이제는 이 영장을 어떻게 집행하고 그리고 그 집행 과정에서 충돌이나 어떤 유혈 사태가 없기만을 바라는 것 이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아예 윤 대통령 측은 영장 발부 판사에 대해서 직무 배제하고 징계해야 된다고 하는데 실제로 왜 공수처가 뭔가 영장 발부의 문턱이 낮은 그러니까 발부가 잘 되는 곳을 골라서 간 거 아니야. 이 비판이 집권 여당 내부에서 있는 것 같습니다. 영장을 청구하는 절차에 있어서도 그 공수처에 대응하는 기관인 중앙지법이 아니라 지금 이거 야당이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들이 있는 그런 서부지법에 영장을 청구하는 부분도 대단히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래도 중앙지법은 우리나라의 모든 큰 사건들, 중한 사건들이 다 몰리기 때문에 네. 허들이 비교적 좀 높다. 근데 나머지 법원들은 그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낮고 지방으로 갈수록 굉장히 허들이 낮다라고 저희들끼리 얘기는 하죠. 음, 또 공교롭게 이제 예. 민주당에서 지금 현재 민주당 목소로 추천한 헌재 재판관 2명이 예. 서부 지금 현재 지원의 판사 출신. 지법원장하고 부장하고. 서부지법 출신들을 헌법재판관에 임명했고 여러 가지. 김진욱 대변인, 아까 여기 계신 두 분, 김근식 교수, 윤기찬 부위원장 말은 뭐 대통령이 본인 제발로 나가서 조사받으면 수사받으면 좋지만 그럴 가능성이 없다면 애초에 공수처도 나중에 후에 있을 정치적 논란을 오해 소지를 전혀 차단하기 위해서 다른 데서 체포영장 발부받고 뭔가 주중에 접합하게 하면 대통령 측이 이렇게 영장 판사 징계해라 뭐 이런 얘기까지 없지 않을까라는 분석을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그는 핑계를 만들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고요. 지금 공수처가 어느 중앙지법에 해야만 했다 또는 서부지법에 왜 했냐 이런 것들이 논란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서부지법에도 그 공수처가 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거기에 이 용산구 한남동 관저의 주소지가 관할 지역이 서울 서부지법이기 때문에 거기다가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지금 여권에서 나오는 말처럼 어떤 사법부에 대한 갈라치기 또는 사법부의 특정 어떤 지법을 마치 좌파의 온상인 것처럼 이런 식으로 비유하는 것들은 바람직하지도 않고 온당하지도 않다 이런 말씀드리고 지금 대통령에 대해서
어디에서 발부가 됐던 영장이 발부가 됐다면 그것은 대한민국의 사법부가 발부한 영장입니다. 정상적으로 발부가 된 영장에 대해서 왈가왈부 시비를 삼는 것, 이것 자체가 다른 일반 국민들이었으면 가능이나 했겠습니까? 만약에 지금 그 윤석열 대통령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닙니까? 대한민국 헌법 제11조 제1항에 모든 국민은 법 앞에서 평등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과연 알겠습니다. 지금 예. 보여주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 측 혹은 윤석열 대통령의 입장이 예. 과연 이 모든 국민들과 같은 입장인지 혹은 특혜를 받는 다른 입장인지 일반 국민들은 평가하고 계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르면 내일쯤에 아마 공수처가 한남동 관저 체포를 시도할 듯도 하니까요. 앞으로 한 이번 주 내내 새해 첫날부터 일단 오늘 정도만 빼면 마음을 놓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또 다른 상위권 이슈 준비해서 하나하나 짚어봤습니다.